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가 지수함수의 활용을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지수함수 활용이 뭐였었냐면 자,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쓰이는 것이 뭐다? 바로 활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는 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냐면 방정식과 부등식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지? 그래서 특히 방정식보다는 뭐다? 부등식하고 그래프와 관련이 많았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증가함수, 감소함수 기억나십니까? 맞나요? 그래서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값이 크면 모두 크다, y값도 뭐다? 크다라는 거고요. 감소함수는 x값이 크면 오히려 y값은 뭐다? 작아진다는 것이 우리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값에 대해서 y값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체 값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지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크기 비교할 때 쓰이는 것이 뭐다? 바로 지수함수의 설명이겠어요. 자, 그러면 뭐로만 구분하면 돼요?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으냐, 이거 구분하시면 되죠. 맞나요? 자,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자, 부등호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0에서 1, 3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자, 반대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부등식 배우셨을 때도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면 뭐가 바뀌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여기서도 지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됩니다. 예, 우리 맨날 컴퓨터 그거 점검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그런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이 좀 반드시 나오게 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복습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하고 인연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복사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나한테 꼭 오시면은 뭐 자습서라든지 이런 거 그때 복사해서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프린트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게 나중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딱 와가지고 선생님 어느 문제지 뭐 어디 이러면 바로 또 출력해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보십시다. 그래서 보시면 활용에는요 일단은 뭐다? 방정식 푸는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었다? 부등식 푸는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활용은 첫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그럼 짐작해보면 오늘 로그 함수 활용을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 배울 것 같아요? 역시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을 배우게 됩니다. 패턴이 전부 다 같거든. 그래서 지수함수 지금 곱표가니까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괴롭힐 부분은 여기입니다. 맞나요? 네. 자, 뭐 실생활. 사실은 작년에 수원 첫 시험을 내가 냈었거든요. 근데 좀 쉽게 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초점을 맞췄던 게 뭐냐면 역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하고 여기 요것들 냈었거든요. 이걸 좀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수는 어떤 것들이 지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앞에 대해서 뭐가 변하는 것들 맞나요? 맞지? 그래서 뭐 세포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했던 뭐다? 우리가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점점 줄어들잖아. 맞죠? 그래서 앞에 비해서 계속 줄어가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형태가 되냐면 지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하나 수정할 게 있는데 하나 수정할 건 뭐였냐면 어제 내가 이거는 비례식으로 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I였고 뭐다? 수면의 빛의 세기가 뭐다? 우리가 I0였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I0분의 뭐다? I를 구하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식이 어제 이렇게 됐었죠? 자, 보세요. 빛의 세기가 수면의 빛의 세기의 8분의 1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I가 I0의 얼마다? 8분의 1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 교과서 풀이집에 있는 것대로 여러분 요렇게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어제 내가 가르쳐준 방법 말고 내 책에 있는 방법대로 푸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추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식이 안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식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맞나요? 자, 이때 잘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해가지고 규칙을 적어놓은 다음에 그걸 뭐로 고치면 되냐면 식으로 고치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로그함수 활용은요, 이제 로그함수 활용 들어가야 되네. 자, 오늘 이제 로그함수 활용을 해요. 자, 그럼 로그함수 역시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어디와 어디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적용이 될 건데, 자, 근데 지수보다 로그가 약간 좀 어려웠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는 조건이 몇 가지? 두 가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조건과? 이쪽 조건과 뭐다? 진수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보시면 로그의 진수에 뭐를 포함하고 있다?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뭐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만약에 양변이 로그로 되어 있는데 밑이 같아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진수끼리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프린트 안 줬죠? 실수함수 오늘 로그 함수 차례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로 따지면 몇 쪽이지요? 51쪽입니다. 51쪽. 카메라에 안 잡히게. 자, 그 책에 보시면 이제 로그 방정식의 기본은 뭐냐면 양변을 똑같은 로그를 만듭니다. 근데 뭐가 같아야 돼요? 빛이 같아야 돼요. 빛이 같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빛을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양변이 로그로 이렇게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결론은 뭐다? 뭐끼리 같다? 진수끼리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등식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자, 밑이 0에서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자, 거기 하나 적어야 됩니다. 자, 무슨 함수다? 로그도. 자, 증가함수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증가함수란 말은 x값이 커지면 뭐도 크다? 전체 값도 뭐다? 커지지요. 그리고 함수라고 하는 것은 x가 정해지면 y도 정해지지만 y가 정해지면 또 뭐도 정해진다? x도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가 크면 x값도 뭐다?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무슨 화살표 나옵니까? 쌍화살표 나오죠. 자,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이때는 x값이 크면 y값이 큰 것이 증가함수인 것처럼 전체가 주어져 있을 때 진수끼리 비교할 수 있는 것도 로그 함수의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등호방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0에서 1 사이면 무슨 함수가 된다? 자, 감소함수 되는 거 맞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뭐가 바뀐다? 부등호방이 바뀌어.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양변을 뭐가 같은 로그로 밑이 같은 로그로 만들어 주셨을 때 비교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로그 뭐 2x가 만약에 3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여기는 로그인데 여기는 로그 아닌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로 풀면 된다? 지수로 풀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는 뭐의 세제곱이다? 우리가 로그 정의해서 2의 세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풀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진수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수에 이지수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 이름하여 무슨 방정식이 된다? 로그 방정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이 안 같을 때는 우리가 지수로 풀어도 되는 것이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의라고 돼 있죠? 이때 부등식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등의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했던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다? 자, 증가함수가 되죠. 네, 증가함수는 x값이 커지면 전체 값도 뭐가 된다?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0에서 1 사이면 무슨 함수가 된다? 감소함수가 돼요. 그래서 x값이 커지면 오히려 y값은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달라집니다.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로그 2의 2x-1은 로그 2x 플러스 2하고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때 이거 풀래요. 자, 이때 근데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쵸.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좀 적어 놔주세요. 자, 뭐를 체크해야 된다? 진수 조건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지수는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체크할 필요가 없었냐면,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다? 비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이때는 이 지수가 뭐다? 실수이기 때문에 별 제한 조건이 없었어요. 이게 체크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로그는 무슨 조건을 체크해야 되냐면 진수 조건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진수가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오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바로 여기는 x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수 조건에 따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이거 안 적는다고 해서 감점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건 적을 수 있어야 돼요. 2x-1이 뭐보다 크다. 이 진수잖아, 그죠? 뭐보다 커요? 0보다 크다. 적고요. 자, 뭐도 x 플러스 2도 뭐다? 0보다 큰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 일단은 연립 부등식을 푸셔야 됩니다. 서술형에서 감점 안 나가려면 아시겠죠? 자, 위에 거 풀어주면 x가 2분의 1보다 크고요. 밑에 거 풀면 x는 뭐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든. 그럼 여러분 연립 부등식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부딪히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뭐다? 커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얼마다? 여기 맞나요? 그래서 따라서 x는 뭐다?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수학에서는 항상 뭐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냐면 조건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포인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은 양변이 로그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밑이 2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뭐끼리 같다? 뭐끼리 같다? 진수끼리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풀어주시면 2항이 되면 x가 되고 x는 3이 나옵니다. 자, 답이 될까요? 됩니다. 왜 되냐면 2분의 1보다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정확하게 적으라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럼 요거는 뭐죠? 따라서죠. 그죠? 요렇게 하면 뭐가 된다? 요거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x가 뭐보다 크기 때문에 뭐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3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답을 다 풀었지만 기본 조건에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그 방정식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x의 범위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x를 구해서 그게 주어진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것이 서술형 방법이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까 요거는 내가 꼭 안 적어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보면 한글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뼈대는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한글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면 자, 로그 3의 x-2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것도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겠네. 뭐다? 그렇죠? 진수 조건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자, x-2가 뭐보다 크다? 0보다 커. 자, 그래서 x는 뭐다? 일단 2보다 크다라고 해둬야 됩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뭐다?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들이 전부 다 연립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다? 뭐 1번 이렇게 두셔도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까 방정식 같은 경우에 이거 바로 뭐다? 지수로 고쳐 풀면 되는데 지금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양변을 로그로 고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루트 3이 크냐 2가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중3 때 어떻게 했었죠? 루트를 만들어줬죠. 그죠? 요거 어떻게 만들어요? 제곱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를 뭐로 고칠 수가 있다? 로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곱하기 1 맞나? 그럼 1은 뭐가 되냐면 로그 성질이에서 지금 밑이 3이기 때문에 로그 3이 얼마다? 3하고 같아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면 이렇게 보시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적고요. 자, 여기 뭐로 고쳐야겠어요? 2로그 얼마다? 3에 3이다 라고 적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로그 성질에서. 그래서 로그 3의 x-2가 로그 3의 3의 제곱보다 보다 작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밑이 뭐보다 커요? 1보다 크지요? 자, 그래서 이때는요, 굳이 뭐 1보다 크다라고 안 해도 이렇게 바로 적으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뭐다? 11보다 뭐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요것만 적어놓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네, 요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1, 2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x는 어디에서부터? 2에서 11 사이다 라고 적어주는 것이 바로 서술형 값 적는 조건이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시험에 어떻게 잘 나오냐면 x가 뭐다? 정수일 때 몇 개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럴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 진수 조건 체크하셔야 되고요. 무슨 부등식이 된다?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노제 지수보다는 오늘날보다 로그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우리 책에서는 풀이해 보면 뭐가 좀 뒤에 되냐면 진수 조건을 뒤에 체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뭐를 먼저 체크해라?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나중에 안 까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적는 거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제 4, 여기 보면 진수 조건이 뒤에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보다는 앞에 먼저 적는 게 좀 낫다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적으면은 뭐 좋긴 하겠는데 이거 안 적어도 뭐 강의는 흐르고 강의 변화가 없다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4번에 4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4번 로그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진수 조건 체크 안 하면 부분 감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로그에서 여러분들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면 수학은 예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좀 견해는 다를 수가 있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만 저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수학도요 안 보다 보면 까먹어요. 맞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배워 나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연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학상에서 뭐예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시죠?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 자주 연습하셔야 되고요. 간혹 추가가 되는 게 나머지 정리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자주 안 보면은 문제 푸는 걸 좀 까먹습니다. 나도 수학 전공이긴 합니다만, 내가 중학교 좀 오래 썼잖아요. 요번에는 맞죠? 그래서 중학교 오래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식들 거의 잊어버렸어요. 근데 물론 다시 공부하면은 전공했으니까 일반인보다는 빨리 그죠 기억을 하긴 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도 이게 어려운 문제 안 풀면 감각도 많이 떨어지고요, 공식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복습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행 너무 많이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학 산하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딱 기초가 잡혀 있다. 수업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근데 너무 진도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기초 실력이 부족하면 나중에 발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약간 앞서 나가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꾸준히 복습하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단톡방에 원래 그 공부하는 방법 그거 서울의 뭐 대치동 강사 유튜브 몇 개 링크해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문제 푸는 방법도 막 해놓은 것들 몇 개 보여드렸죠.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항상 그 참고 영상들이 막 같이 뜨잖아. 나한테 주로 뜨는 게 뭐냐면 주로 그쪽에 수학 강의 올리다 보니까 대치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영상만 자꾸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본 건 아닌데 거기 괜찮은 선생님들이 뜨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앞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공유할 테니까 그렇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조심해야 될 게 뭐죠? 1번은 자, 우리가 좀 친절하게 이 한글 적어줘도 꾸미면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4가 0보다 크니까 x는 뭐다? 4보다 크다. 이거 안 적으면 무조건 1점 감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로그 방정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굳이 양면을 로그로 고칠 필요가 없이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자, 지수 정의에서 이렇게 바로 시작하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알겠지? 왜? 부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건 풀면 어떻게 됩니까? x-4는 자 2의 세제곱에 얼마다? 3분의 1 거듭제곱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래서 x-4는 자 우변 계산하면 얼마다? 2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x는 얼마다? 6 나옵니다. 자, 6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자, 왜 된다? 자, 뒤에다가 뭐 적어주면 친절해요? 자, 왜냐하면 x가 뭐다? 4보다 나오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기 바로 답이 돼요. 오케이? 자, 2번 어떻게 하셨습니까? 2번은 좀 친절하면 이거 습관적으로 좀 적어주세요. 자, 진수 조건에 의하여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럼 하나는 뭐다? x-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하나는 뭐다?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부등식이다? 연립부등식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따라서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x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적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체크하는 거 반드시 적으셔야지 감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위치 똑같이 뭐다? 3분의 1로 같죠? 근데 좀 체크해야 되겠어요. 뭘 체크해야 됩니까? 요 2 보이시죠? 요 2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는 요 위에다가 올려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로그 3분의 1의 x-의 제곱이랑 로그 3분의 1의 x 플러스 1이랑 뭐같다?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같으니까 뭐끼리 같다? 진수끼리 같은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뭐다? x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1 없어지고 2항이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뭐다? 0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x는 자, 뭐 또는 0 또는 얼마다? 3이죠. 근데 뭐가 답일까요? 3이 답입니다. 왜 3이 답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체크한 게 있어요. 뭐보다 크다? 1보다 커요. 그럼 답 어떻게 적어야 될까? 답 이렇게 적습니다. 땡땡땡 x는 얼마다? 3인데 바로 해서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왜냐하면 맞죠? 그래서 뒤에다가 x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적으시면 서술형의 감점은 없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연습해서 이거 부분 감점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지? 그래서 진수 조건 먼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그 2의 3x-1이 3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일 처음 체크할 게 뭐지요? 역시 뭐다? 자, 진수 조건 체크하셔야겠죠. 자, 3x-1이 뭐보다 크다? 0보다 커. 그래서 x는 뭐다? 3분의 1보다 크다. 이거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이거 지수로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맞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때는 우리가 이쪽을 로그로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 어떻게 할까요? 단계 다 쓴다면 자, 3 뒤에다가 뭐다? 로그 2에 얼마다? 2를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고요. 맞죠? 네,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곱하기 얼마? 1.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3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거듭제곱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 맞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는 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3x-1하고 8을 비교해야 되는데 먼저 파야 될 것은 로그 부등식에서 뭐다? 밑을 보셔야 되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친절하게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밑이 뭐보다 크므로 1보다 크므로라고 적어주면 훨씬 더 감점 요인은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보다 크므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3x-1이 뭐다? 8보다는 크다라고 적어주시면 더 감점 요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추천합니다. 적는 거. 맞나요?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3x가 9보다 크네요. 그래서 x는 뭐다? 9보다 크다. 3보다 커. 근데 이렇게 답 내면 안 되죠. 어떻게?
점점점 여기 뭐다? 1 이렇게 해두시고요. 점점점 뭐다? 2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로그 부등식은 항상 뭐다? 연립 부등식으로 답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수 조건도 부등식이 되고 답도 뭐다? 부등식이라서. 그럼 마지막 답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만약 3개면 1, 2, 3에 의하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2개면 1, 2에 의하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번은 뭐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크고 맞나요? 2번은 뭐보다 크다? 3보다 큰 거 맞나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x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라고 적어주시면 예, 서술형에서 감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가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채점을 한다고 하면 이거 안 되면 감점.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안 적으면 또 감점이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좀 구분해서 적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변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도 이번에 수능 쳤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그 대학에서 발표난 게 3, 4월은 비대면 수업. 다음 주 졸업인데 졸업도 비대면이라서 졸업식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고3들 입학식은 그죠? 입학식 뭐 대학교 입학식 뭐 부모님도 안 가지만 낭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아들 뭘 하는지 아세요? 1학기 마치고 군에 갈 생각을 하더라고. 어떻게 할 게 없잖아. 맞죠? 아이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3 올라가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라죠? 예. 여러분들 진짜 3학년 되면 정상적으로 대입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코로나 거치는 고3 학부모로서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자, 4번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진수 조건에 의하여, 그죠? 따라,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x-8도 0보다 커야 되고, 자, 뭐다? x-2보다 0보다 크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x는 4보다 크고, x는 뭐보다 커요? 2보다 크죠? 그러면 해보면 x는 뭐다? 4보다 크다 하시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정리 연습하십시오.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행히 얘는 뭐다? 빛이 다 맞춰져 있죠? 맞죠? 그러면 그 다음 뭐 적어야겠어요? 빛이 뭐보다? 1보다 뭐함으로? 작음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그래서 밑에는 2x-8하고 x-1 이렇게 변하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풀어주시면 x가 바로 풀리네요. 자, 6보다 작게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점 뭐다? 2 이렇게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2에 의하여 1, 2에 의하면은 x가 4보다 크고요. x가 뭐다? 6보다 작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x는 뭐에서 4에서 어디 사이다? 6 사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만약에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사이는 정수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치수 함수를 활용하고 로그 함수를 활용해서 각각 뭐다?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괴롭힐 뭐다? 실생활 응용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자, 컴퓨터 화면에서 그림 단추의 크기가 작거나 마우스 포인터와 그림 단추 사이 거리가 먼 경우 그림 단추를 누르기 좀 불편하대요. 자, 그런 불편도 지수를 i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와 그림 단추 사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s라고 하고 그림 단추의 좌우 길이를 w라고 하면 이런 식이 성립한대요. 이거 이게 마우스 누르는 거 불편한 것보다 이식 부르는 게 더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는 인식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되는데, 근데 이런 식 보면 다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i가 뭐고, s가 뭐고, w가 뭔지 보셔야 되는데, 그 위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뭐가 i였죠? 자, 불편도 지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자, 뭐가 s였습니까? 자, 바로, 마우스 포인터가 그림 단추 사이 뭐다? 거리가 s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보시면 이거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단추 좌우 길이를 뭐라고 한다? W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도대체 어떤 힌트를 뽑아내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와 그림 단추 사이의 거리가 80이랍니다. 그럼 80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럼 80의 정체는 자, ISW의 뭡니까? S지요. 그래서 1번은 S가 80이다라고 그 힌트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불편도 지수가 5랍니다. 그럼 이건 한글로 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기호로 보셔야 되죠. 불편도 지수가 뭐였어요? I였죠. 그럼 이건 I가 얼마다? 5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그림 단추 좌우 길이가 몇 밀리인지 물었죠. 그럼 이거 뭡니까? W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3개 중에서 몇 개가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2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하나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문제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힌트가 전부 다 주어져 있어요. 그죠? 자, 볼게요. 1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서술형으로 나오더라도 S가 얼마다? 80 맞나요? 그 다음 뭐다? I가 얼마다? I가 5임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이 뭐라고 돼 있어요? I는 로그 2에 W분의 2S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넣어줄게요. 5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에 W분의 뭐다? 160 이렇게 되는 부분 맞아요? 장면 구하겠습니다. 자, 로그 문제인데 W는 진수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 풀 때는 뭐로 풀까요? 지수로 푸시면 됩니다. 맞죠? 어떻게? W분의 160은 뭐에? 2에 4셋제곱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 풀어주면 그럼 2에 5제곱이 얼마죠? 3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된다? 30이다. 이게 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A분의 B가 C꼴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변에다 A를 곱했다가 뭐로 C로 나눠줘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A와 C는 뭐 할 수 있다?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W 곱했다가 32로 나눠야 되잖아? 그 단계 없이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W하고 뭐의 자리를 32의 자리를 살짝 바꿔주는 겁니다.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좀 틀리겠습니다. 자, 약분되지요?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2였고 160하면 10이고 약분하면 얼마다? 5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 답은 얼마다? 5. 그래서 문제는 소수령으로 나와도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그림 단추 길이가 좌우 길이가 5래요. 자, 그러면 그림 단추가 5라고 했으니까 뭐다? S가 얼마다? 5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불편도 지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4 이상 미디안에. 그럼 요것 나타내면 I가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럴 때 그림 단추 사이의 거리의 범위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거 그림 단추 사이 거리는 뭡니까? 우리가 W 되는 거 맞아요? 잘못했다. S가 5가 아니고요. 뭐가 옵니까? 뭐가 예요? 자, 그림 단추 좌우 길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W가 5라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예, 체크 잘못했고요. 그럼 여기에 뭐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S의 범위를 물어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글로 돼 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가지고 그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2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W는 5이고, 맞나요? I가 어떻게 돼요? 4 이상 6 이하 2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럼 I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2의 W분의 2S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4에서 6 사이 되는 거 맞죠? 근데 뭐가 주어져 있어요? W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5로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는 뭐를 대입하면 된다? 5를 대입한 식을 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으니까 요거 적는 거 맞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은 가운데는 로그인데, 선생님, 양쪽이 전부 다 뭐네? 자연수네요. 라고 볼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이거는, 여기는 양쪽도 뭐로 고쳐야 된다? 로그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앞에서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럼 밑이 얼마다? 2잖아요. 그럼 이것도 밑을 뭐로? 2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 단계를 하나 넣어주면, 이런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일 좋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건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로그 2에, 자, 이 4는 어떻게 되죠? 지수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기는 뭐가? 자, 6이 이렇게 지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결론. 자, 됐다. 위치 같지요? 맞나요? 자, 근데 위치 뭐함으로? 1보다 뭐함으로? 자, 위치이니까 1보다 큰 거 맞아요? 그래서 로그가 아까 보내신 풀었듯이 1보다 크므로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방이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2의 4제곱보다는 5분의 2s가 크거나 같고요. 2의 6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뭐다? 2약분되죠? 맞아요?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몰입한다. 5, 6, 5, 8 거거든요. 그러면 2의 세제곱 얼마다? 8. 8은 얼마다? 40. 맞나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2의 5제곱 30이 맞나요? 그럼 32에다 5 곱하면 얼마가 되죠? 160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S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40에서 160 사이다. 라고 푸는 문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줄로 돼 있지만은 괜찮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힌트를 적어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는 진수 조건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그래서 준 것들이 전부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5번 한번 풀어볼까요? 참고로 이 문제가 일단은 마지막 설명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일단은 끝냈어요. 이제 중단원, 재단원, 해책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 근데 우리 책이 이 문제가 쉽지가 않거든. 중단원 보니까 도전 문제 되게 어렵던데. 오늘 곰곰하게 한 번씩 봅시다. 자, 문제 5번은 보자마자 딱 기억해야 되겠어요. 무슨 로그 문제입니까? 상용 로그 문제입니다. 왜냐면 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요거는 하나 적어놔야 돼요. 상용 로그가 뭐 구분 쉬운 친구는 안 적어놔도 되고요. 이게 아직 안 보였던 친구는 아, 이거 밑이 안 보이니까 생략되어 있으니까 상용 로그네.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평균의 수면에서 높이가 6,642m이고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 어디? 그쵸. 백두산 2,744m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한라산이 제일 높아요. 1,950m. 그 다음이 지리산 1,915m. 그냥 다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외웠거든요. 남자들은 그런 거 잘해요. 공룡 이름 뭐 이런 거 있잖아. 별 쓸데없는 것들 잘 외우는데 6,640m면은 뭐 저기 알래스카나 이쪽으로 또 높은 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할게요. 자, 높이가 6,640이래요. 그러면은 높이니까 뭐다? h가 얼마다? 6,640이다라고 보시면 아, 맞네요. 고맙습니다. 용주 덕분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있네. 네, 제가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뭘 실수했을까요? 여기 미터인데요. 여기 뭐다? 킬로미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여기 아니고 h는 뭐다? 6.64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오, 큰일 날 뻔했다. 땡큐. 자, 그 다음에 기압이 얼마인지 물었으니까 기압은 뭐예요? 우리가 P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h에다 뭘 넣으면 된다? 6.64 넣으시면 돼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h가 좀 잘 찍히네.
1번은 그 밑에 하면 돼요. H가 6.64인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죠. 서술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64는 마이너스 3.32 로그 P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로그 P는 어떻게 될까요? 로그 P는 그렇죠. 마이너스 얼마다 0.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아요? 맞나요? 왜냐면 마이너스 얼마다 3.3이거든. 그러면 나왔네요. 자, P는 뭐다? 무슨 로그? 상을 로그. 그러면 10의 뭐다? 마이너스 2거든. 맞습니다.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죠? 100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P는 얼마다? 100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의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3320에서부터 9960입니다. 이것도 내가 또 실수했거든요. 어떤 실수할 뻔했겠어요? 이거 그대로 쓸 뻔했겠죠.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H가 어디에서부터 3.32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9.96 사이다 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단위가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도 보면 서술형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술형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 H가 3.32에서부터 어디 9.9642이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32 P, 로그 P가 뭐다? H 맞나요? 그러면 그게 3.32에서부터 9.964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3.3, 마이너스 3.32로 나누겠죠. 그러면 부도방이 뭐하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뭐다? 3이 될 건데,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뭐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뭐다? 사용 로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했듯이, 여기도 로그 얼마다 10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로그 P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뭐 사용 로그이므로 안 해도 상관은 없지. 뭐 P가 1보다 크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빛이 5보다 크다. 1보다 크므로 이렇게 하나 적어주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럼 답은 요전에 요 위에 이거 해야 돼요. 자, 로그 10의 뭐다? 마이너스 세제곱이고요. 로그 P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0의 뭐다?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래서 빛이 2보다 크므로 부도가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10의 마이너스 1제곱 사이겠죠? 자, 따라서 자, P는 계산합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얼마입니까? 1000분의 1. 자, 10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다? 10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바로 이번에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풀다 보니까 패턴이 항상 어떠대요?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근데 이거 좀 적어놔야겠다. 나도 다음에 수업할 때. 단위 뭐다? 단위 조심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킬로미터, 하나는 뭐다? 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단원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중단원.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 포인트가 조금 이게 PDF로 그거 인쇄를 했더니 페이지 꽉 안 차고 좀 글자가 작게 나오는데 글자는 다 보이나요? 네. 근데 나중에 도전 문제는요, 쉽지가 않더라. 쉽지가 않아서 이걸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오전 문제는 아마 숙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일 답지하고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답지 좀 출력이 오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부족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푸는 시간 주고 내가 밤새 가서 복사해와도 될 거고. 그럼 어느 걸 원합니까? 오늘 답지 받아가시는 걸 원합니까? 그게 낫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개념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정리는 일단 지수함수하고 우로그 함수가 같은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멀리서 봐도 무슨 함수 그래프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여기는 지수함수, 여기는 무슨 함수다? 로그 함수인데
빨간색 그래프는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 그래프고요. 맞나요? 그래서 파란색은 뭐다? 감소함수입니다. 멀리서 보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뭐다? 증가, 아래로 내려가면 뭐다? 감소인데 그 위아래, 그러니까 증가 감소는 뭐로 구분하게 되냐면 바로 밑의 크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고요. 1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 감소함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은 뭐냐? 말 그대로 x가 지수에 x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수 전체가 되겠고요. 우리가 로그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뭐가 된다? 커야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고 배웠어요. 자, 그리고 지수함수는 정근선이 x축인데요. x축 대신에 뭐라고 적어라? 자, y는 0이라는 정명이 났고요. 자, 로그함수는 정근선이 x축이죠. 자, y축이죠. y축 대신에 뭐를 적어라? x는 0을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하고 0에서 1 사이일 때는요. 자, 증가함수 또는 뭐다? 감소함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수. 자, y는 2의 마이너스 x거든. 제곱은 지수함수이다. 자, OX. 뭡니까? 오지요. 왜냐면 요거는 말 그대로 지수 부분에 뭐가 있다?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수함수가 맞아요. 자, 근데 2번 볼게요. 함수 y는 로그 5의 2의 x거든. 제곱은 로그 함수입니까? 여러분 그 프린트 보시면 되는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y는 로그 5의 2의 x 거듭제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x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앞으로 내려오죠, 그죠? 이건 무슨 함수라고 그때 말씀드렸냐면 1차 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개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3번 볼게요. 2x 거듭제곱 2의 3의 제곱보다 작으면 x는 3보다 작습니까? 5x 5입니다. 자, 왜냐면, 자, 지수 부등식인데요. 자, 밑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지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밑이 얼마의 로그냐면 3분의 1의 로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1보다 뭐다? 작지요?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부등호 방향에 뭐다?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는 뭐다? 9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맞나요? 오늘 한는 거 틀렸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틀리냐면 0보다 뭐다? 크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조건? 지수 조건. 맞지? 이것도 진수 조건 좀 잘 체크해야 되는 거죠. 일단 답은 뭐하다? 답은 틀렸어요. 맞죠? 근데 답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로그는 특히 아까 조심해야 돼요. 무슨 조건 추가해야 된다? 진수 조건 추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 칠 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지금 문제 풀어야 돼요. 자, 1번 그냥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자, 오늘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동시켜야 되죠? 평행 이동시켜야 되죠, 그죠? 자, 근데 평행 이동 안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냐면 이거 그냥 막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자, 기억은 보세요. 점근선이 뭡니까? 무슨 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죠? 맞나요? Y축에 평행하면 우리가 Y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무슨 함수가 된다? 지수 함수가 되는 거고. 맞나요? 그러면 뭐가 지수 함수일까요? 기억하고 디귿이 뭐다? 지수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 뭐가, 니은하고 리을은 뭐가 된다? 점근선이 Y축하고 평행하죠? 이 두 개는 무슨 함수 그래프가 되냐면 로그 함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몇 번 그래프입니까? 기억 아니면 디귿 중에 하나죠. 근데 뭐다? 디귿입니다. 이유는 빛이 1보다 작죠? 무슨 함수? 감소함수.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지수함수 3번이죠. 자, 밑이 뭐보다 커요? 1보다 크지요? 위에는 뭐가 된다? 기억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로그가 아까 리을 아니면 뭐다? 리을이거든요. 자, 근데 볼게요. 자, 2번은 밑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네. 그럼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러면은 리은하고 리을 중에서 증가함수는 뭐다? 리은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밑이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지요? 그럼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럼 답은 뭐다? 리을. 이렇게 됩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일일이 그릴 수도 있지만 로그하고 지수 성질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줘도 되게 맞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연습할 건 뭐냐면 이거 일일이 그래프 로 그림 말고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자, 책이 있죠? 그래프 그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2번. 자, 다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시오. 자, 일단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체크할 게 없지요, 그죠? 근데 로그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